은행들이 이런 비판들이 좀 잇따르니까 앞다퉈서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금융과 복지는 좀 철저히 좀 분리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이거는 좀 일리 있는 목소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 쪽 입장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은행 쪽에서는 그러니까 은행도 그 대출을 했다가 대출이 회수가 안 돼서 그게 이제 그 악성 부채가 되거나 하면은 그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죠. 이 캐피털 쿠션 같은 것들을 통 마련해야 되는데 예. 뭐 이걸 흙을 파가지고 이 돈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럴 적에 그러니까 호황일거나 은행의 비즈니스가 잘 될 적에 있는 돈을 갖다가 축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안배를 하는 게 은행의 재량일 텐데 네. 요런걸 무시하고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필요 때문에 예대 마진을 줄여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은행의 자율성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은행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느냐. 예.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금융과 복지라고 하는 발언도 그래서 나온 걸 거예요. 서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복지 차원의 문제지. 은행의 장기적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금융의 독재적인 논리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논리를 섞어가지고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겠죠. 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성과급 잔치 말씀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대비가 된단 말이죠. 이게 작년부터 사실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예. 그에 반해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쌓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정부의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예. 주장도 있기는 해서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적정선을 말한다기보다도 예. 이렇게 되겠죠. 적정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입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가지고 정해지는 걸 텐데 네. 지금 정부가 금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작년에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의 굉장히 그 큰 불안정을 한번 겪었어요. 예. 지금 좀 많이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의 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다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은행으로만 몰릴 경우에 그러면 채권 시장이라든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뭐 헤맨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에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일을 막고 금융권 전체에 그 돈이 잘 돌기 위한 정책 목표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정책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서민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서 고통을 덜기 위해 가지고 너무 급격하거나 큰 차원의 예대 마진을 막아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 금리에 대한 적정선을 얘기한다기보다도요. 우리가 금리 정책에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금리 정책은 이게 힘이 강한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똑같은 숫자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든요. 예.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그 플랫 그 레이트 그러니까는 단일세율의 세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한 쪽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금리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업의 장기적인 역동성을 저해하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배가 되거나 서민들의 어떤 실수요 측면에 그 금융에 있어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이런 세심한 차원으로 정책을 접근하는 게 일률적으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방송 보면서 금리 얘기를 저희가 막 하고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왜 내 이자는 그대로인가? 이거 방송 보면서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예, 저기 저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은요. 예. 우선 그 찬장에 이제 장롱에 가가지고 계약서에 보면은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어느 기간 안에 바꾼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게 계약서 안에 명시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어떤 예. 경우에는 이게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매달 바뀌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다시 잡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보험사에서 받은 경우에 아주 긴 경우에는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변동금리지만 예. 5년 동안은 그 금리 그대로 간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5년간 그 고정금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은행들 입장에서는 시중금리가 변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계약했었던 그 금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각자 그 본인들이 어떻게 그 어떤 조건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변동금리가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